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일 9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볼 구절은 우상의 황혼 잠언과 화살 34절 부분입니다. 네, 읽어보면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쓸 수 있다. 이로써 나는 너 허무주의자를 잡았다. 꾹 눌러 앉아있는 끈기야말로 성스러운 정신을 거스르는 죄이다. 걸으면서 얻은 생각만이 가치 있다. 라는 구절인데요. 한번 일시정지하고 보셔도 되고요. 바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쓸 수 있다. 이 얘기는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쓴다는 얘기죠. 글을 쓴다는 얘기죠. 네, 글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앉지 않으면 생각하거나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앉아있을 때만 생각을 하거나 이제 글을 쓸 수 있고, 그렇다면은 서 있을 땐 그럼 어떻게 생활하느냐, 생각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결국에는 이 이제 서서 돌아다니는 순간에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패턴, 습관 이런 걸 바탕으로 한다 이거죠. 예, 습관만으로 활동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먹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이요. 이제 뭐 이 플로베르라는 사람은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쓸 수 있다는 게 좀 고도의 집중을 해야 되는 생각, 이런 거를 앉아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니체는 지금 봤을 때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쓴다는 거는 서 있을 때는 생각하거나 쓰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서서 실제로 활동을 할 때는 습관적으로 습관을 통해서 활동한다, 이런 얘기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정신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는 서 있든 앉아 있든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썼다, 자기 고백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 생각하는 거, 정신이 늘 기능해야 하는데 제한적으로 기능한다 이거죠. 앉아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기능한다, 사고가 제한적이다, 이런 의미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고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이 앉아 있을 때라는 얘기, 이 얘기 자체가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반추할 때, 다시금 생각할 때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는다는 거는 모든 활동을 끝내고 나서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경험이 끝난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에 기반이 되는 경험에 생동감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걸 온전히 이제 떠올리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거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 있을 때에는 경험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경험에 대한 분석이 왜곡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쓴다는 거는 정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다음을 보면요, 이로써 나는 너 허무주의자를 잡았다 라고 하는데요. 왜 허무주의자냐, 이 지금 그 앉아서 이제 생각하고 쓰는 게 왜 허무주의자냐,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잖아요. 왜 니체는 이걸 허무주의자라고 했느냐, 이걸 또 해석해 봐야 되는데, 니체에게 허무주의자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위버맨시에 반대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버맨시를 처음 접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버맨시가 뭔지를 얘기를 해보면은, 인간들 위에 있는 인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이 아닌 더 높은 존재의 인간을 말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수준 높은 인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사람을 보라에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지,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위버맨시라는 말은 최고로 잘 되어 있는 인간 유형에 대한 명칭이며, 현대인, 선한자, 그리스도 교인과 다른 허무주의자들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위버맨시라는 말은 허무주의자, 일단 다른 허무주의자라서 분류를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통칭해서 말한다면은 위버맨시는 허무주의자의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버맨시에 반대되는 인간을 허무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최고로 잘 되어 있는 인간 유형이 위버맨시였는데, 그의 반대라면은 최고로 잘 안 되어 있는 인간이죠. 결과적으로 수준이 낮은 인간, 이렇게 됩니다. 올바른 사고를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허무주의자는
네, 올바른 판단, 생각을 못하는 인간 유형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허무주의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어느 정도 해놓은 거잖아요, 니체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쓴다, 따라서 허무주의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쓴다는 게 무슨 의미였냐 보면은 사고가 제한적이거나 왜곡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앉아있을 때라는 거는 모든 경험이 끝난 다음이니까,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앉아있거나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걸 모두 떠올리지 못하니까 왜곡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고가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사고를 왜곡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허무주의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제한적인 존재, 사고가 왜곡된 존재는 허무주의자다, 이런 의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는 왜곡된 사고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니체는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에 생동감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왜곡된 그 분석을 할 수 있고, 왜곡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허무주의자가 됐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자는 왜곡된 사고를 하는 존재다. 왜 왜곡된 사고를 하느냐 했을 때 경험의 생동성이 없는 상태로 하니까 왜곡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꾹 눌러 앉아있는 끈기야말로 성스러운 정신을 거스르는 죄이다 라고 했는데, 꾹 눌러 앉아있다는 거는 모든 일이 정리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경험의 생동성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험 당시에 느꼈던 거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올바른 인식이나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미 기초되는 그 경험 안에서의 내 생각이 지금 잘 떠오르지도 않고 왜곡돼서 떠오르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나 판단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신은 올바르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주어진 베이스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이 뭔가 사고를 하려고 해도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신을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앉아서 뭔가 생각하거나 글을 쓴다는 게요. 그래서 정신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나아가게끔 해야 되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정신을 뭐 성령이라고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그냥 이 말 그대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좀 좋은, 원래는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고 되게 뛰어난 건데, 지금 앉아서 지금 생각을 하니까 왜곡돼 가지고 정신을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원래는 더 엄청 좋고 고귀한 건데 이걸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 방임이라던가 업무 태만 같은 그런 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로 분류가 된다. 성스러운 정신을 거스르는 죄다 라고 니체가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보면 걸으면서 얻은 생각만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데요. 걸으면서 얻은 생각이라는 거는 앉아있지 않고 얻은 생각이잖아요. 왜냐면 대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앉아있을 때만 생각하고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꾹 눌러 앉아있는 끈기, 이 앉아서 생각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걸으면서 얻은 거라고 했으니까 상황이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걸으면서 얻었다라기보다는 활동하면서 얻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며 얻은 생각으로 이해를 해야 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현실성이 반영된 그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느낀 그때 얻은 생각만이 가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험하는 중에 아니면은 몰입한 상태에서 얻은 생각이 가치 있다, 이 말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생각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가치가 별로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가진 생각은 정말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걸으면서 얻었다는 거를 활동하며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그 영문을 보다가 영문에도 워킹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어를 봤어요. 워킹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걸으면서로 봐야 맞겠구나 했는데, 독일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제가 독일어가 무슨 어떻게 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걸으면서 얻은 생각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엥게 이게 뭐였더라? 아무튼 이 단어가 걸어서 얻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형용사처럼 쓰다 보니까 형용사가 아니죠. 아무튼 뭐 그 명사를 수식하게끔 쓰다 보니까 이제 걸어서 얻다라는 생각이 문맥상 맞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를 좀 더 찾아보면은 무엇에 몰입하다, 전념하다라는 의미로 또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예문이 나온 게 그 여자는 험담을 있는 대로 다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험담을 있는 대로 다 늘어놓았다는 거는 험담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 자체에서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이 단어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문맥상으로 보면은 걸으면서 얻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매끄러울지 몰라도 그 의미, 비유적인 의미로서 보게 되면은 몰입했을 때 얻은 생각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단어 자체에서 의미가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활동하면서 얻은 생각, 내가 진짜 경험 중에 얻은 생각이 가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보게 되면은 역사가의 경우를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앞서 이제 역사가를 두 종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그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고 또 다른 역사가는 뭐였죠? 다시 보게 되면 역사가가 그 전엔 근데 여기 있네요. 예, 시초에 대해서 논하면서 역사가는 뒤를 보는데 뒤를 보는 역사가죠. 예, 뒤를 보는 역사가 둘이 있었습니다. 예, 뒤를 보는 역사가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이 뒤를 보는 역사가의 경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과거 사건의 사실을 보지 않고 허구적인 것에 주목하면서 해석을 하고 믿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의 경우처럼 뭔가 사실을 왜곡하고 경험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반추하는 과정, 다시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동감이 떨어지는 경험에 이제 주목해서 탐구하다 보면은 허구적인 것에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허무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뭔가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니체는 도대체 그러면 올바르게 보면 허무주의로 안 나간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니체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앉아서 생각하고 생동감 없는 경험을 네가 스스로 생각해 본다고 해서 뒤늦게서 해봤을 때 잘못된 생각으로 이룰 수 있고, 그러면 허무주의로 나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올바르게 생동감 있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허무주의로 안 나가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니체는 이 허무주의를 극복할 때 그 이제 영원애기 개념을 통해서 또 극복을 해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로 안 나갈 수 있는 이유, 그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 살다 보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허무주의로 안 나갈 수 있네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영혼애기 개념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여기만 보면은 허구를 보게 되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허무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지적한다, 이렇게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제대로 보면은 영혼애기 개념을 통해서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가 니체의 입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이 글귀에서는 너가 그 앉아서만 생각하고 경험 속에서 사유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생동감 있게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왜곡된 식으로 나아가서 너는 허무주의로 빠질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설명이 복잡해서 말이 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은 니체의 그 의미를 좀 왜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